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BC 울산방송 옴부즈맨 프로그램 TV와 시청자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도쿄올림픽 소식으로 넘쳐납니다. 오는 8월 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32회 하계올림픽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1년 연기되어 올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최를 앞두고 꾸준히 일본 사회에서도 도쿄올림픽 취소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었고 여전히 그 목소리가 곳곳에서 이어졌었는데요. 일본의 한 신문사가 조사한 설문조사에선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묻는 항목의 48%가 즐길 기분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17%는 원래 기대하지 않았다고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최가 된 만큼 안전한 올림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최국과 참여국 모두가 개인 방역을 스스로 지키고 좋은 경기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우리나라 선수들을 포함해서 각국의 선수들 모두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올림픽이 되길 바랍니다. 한편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각 방송사에서는 편성의 변동이 생겼습니다. 정규 프로그램이 결방되거나 특별 편성으로 대체가 되는 등 올림픽이 폐막될 때까지는 각 프로그램마다 잦은 변화가 있는데요. 올림픽으로 인한 편성 변경에 많은 시청자들은 아쉬움과 서운함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 또한 올림픽이 가져다주는 잠깐의 기분 좋은 즐거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TV와 시청자 7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울산 출신의 독립영웅 고원 박상진 의사가 순국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제강점기 항일 무장투쟁에 헌신하고 자신을 기꺼이 희생한 순국선열인 그는 1884년 울산 북구 송정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울산이 낳은 독립운동가 고은 박상진 의사는 독립운동에 투신해 1915년 조선 국권회복단과 대한광복회 결성에 앞장섰음은 물론이고요. 만주에서 독립군을 양성해 무력으로 독립을 달성할 목적을 가지고 대한광복회 총사령관을 맡아 활동했습니다. 그러다 체포되어 1921년 안타깝게도 교수형을 당했는데요. 국권 회복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생애를 바친 박상진 의사를 올해 더욱 기억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 의사의 숭고한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아야 할 시점입니다.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서 UBC 울산방송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인데요. 독립 열망으로 뜨거웠던 역사의 그 현장을 담아내기 위해 이 논산의 한 드라마 스튜디오를 찾았다고 합니다. TV 미리 보기에서 만나보시죠. 충남 논산시의 한 드라마 세트장을 UBC 제작진이 찾았습니다. 한창 오전 촬영 준비로 분주한데요. 지금 보세요. 마치 드라마 촬영을 방불케 하는 이 현장은 박상진 의사에 대한 다큐멘터리 재현 장면을 찍고 있는 중입니다. 어두운 세트장에서 배우도 스태프도 모두 열정을 다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담아내려 하는 걸까요? 네. 오케이. 자, 됐습니다. 박상진 의사는 울산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입니다. 1915년 그가 만든 광복회는 한국 독립운동사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올해는 그가 순국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지역민조차 광복회와 박상진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박상진 의사가 걸어온 독립운동의 길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1884년 울산 북구 송정동에서 태어난 박상진은 1915년 대한광복회를 설립해 총사령관으로 추대됐습니다. 전국 각지에 조직을 만들어 무장투쟁을 전개한 대한광복회. 1916년에 이후 국내에서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활동하다가 다시 한번 일제에 잡혀 1921년 38세란 나이에 순국하였습니다. 지금 보수 진보가 통합이 될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요? 그 어려운 것을 박상진은 해냈다. 그거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며 우리가 왜 그를 순국 100주년이라고 해서 맞이해야 하고 그를 되찾는가? 그에게 역사를 묻는가? 왜 그에게 길을 묻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박상진의 삶은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고귀한 겁니다. 이곳은 1900년대 초 서울을 배경으로 재현해 지어진 곳입니다. 근대 양식의 건축물과 일본식 건축물인 적산가옥 등 개화기의 모습을 고스란히 복원해 놓았죠. 특히나 지금 촬영이 이루어지는 전차를 보니 더욱 그때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듯한데요. 너무 거기만 쳐다보지 마시고 박상진 생각에 잠긴 듯. 근심 가득해 보이는 배우의 표정 연기가 돋보입니다. 어떤 심경을 담아낸 장면인가요? 1910년 박상진 의사는 판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의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박상진 의사는 판사의 길을 걷기보다는 독립운동의 길을 나서게 되는데요. 그 고민의 시점이 되는 그 1910년의 그 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기준 스님 목소리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올려놓지는 말고 이거 들고 보면 있어. 자, 박상진은 좌우로 보면서 리액션. 예. 약간 고개를 끄덕이면서 또 왼쪽도 보고. 벌써 5년이 지났으나 제대로 싸우지. 그 당시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비슷한 장소와 소품 속에서 배우들은 더 몰입해 연기에 임합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지 벌써 5년이 지났으나 한편 재연 촬영이 진행되던 때는 한창 폭염이 이어지던 7월 초입니다. 냉방 장치도 없는 환경에서 촬영을 위해 설치된 조명의 열기에 스태프들은 지쳐갈 법도 자, 한데요. 이 정도 이미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의자 따로 찍을 거기 때문에. 더우시죠? 네. 이렇게. 아 진짜 더운데도 이게 지금 몇 겹을 입는 줄 몰라요. 그다음에 또 와. 그 맡으신 역할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체기중입니다. 체기중. 이렇게 더운 데서 이렇게 연기를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방금 전 장면. 연기를 위해서라면 해야죠. 이거보다 더 더워도 해야죠. 아무래도 저희가 이 스튜디오를 대관을 했기 때문에 각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씬마다 촬영을 해야 되는 그 시간 상한선이 있고 그 시간에 맞춰서 촬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더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많은 스태프들이 같이 일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시간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너무 더운 날씨에 완전 여름 날씨라서 촬영하는데 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자, 레코딩 돌았어요. 자, 하이 큐. 제작진과 배우들에게 무더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뜨거운 열망을 가졌던 박상진 의사의 생을 자연스레 담아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럴수록 더욱 한 컷 한 컷에 집중을 하는 모습인데요. 여러 독립단체와 손을 맞잡고 일본에 맞설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내용의 촬영인 만큼 스태프와 배우진 모두 몰입에 나섭니다.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힘을 키우지도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되어 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큰 이유는 당시에 있던 그 운동가 선생님들의 그 기억을 하면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동료 배우들과 그 전에 리딩도 많이 맞춰봤고요. 좀 떨림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연기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다큐를 시작했을 때 박상진이라는 이름을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큐를 이제 진행하면서 이분이 어떤 그 역사의 순간에 함께 하셨고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이제 다시금 배우게 되면서 저도 이 촬영에 임할 때 장난스럽게 하지 않고 정말 그분의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매 순간순간 한 컷 한 컷마다 그분의 진심이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 예고 때 두 개 오버랩으로 그냥 이렇게 나이 똑같은 구도로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나중에 28세 때
논산 드라마 세트장에 이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도 박상진 다큐멘터리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이곳에서 박상진 의사의 순국 장면을 담아낼 예정인데요. 조국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담담하고도 결의에 찬 모습을 표현합니다. 얼마나 무거울까?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 대사 하나하나 하는데 진짜 제가 감히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무게까지. 어느새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저녁 촬영신에 돌입한 박상진 의사 다큐멘터리 촬영팀. 이번 촬영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판사 임용을 앞뒀던 박상진 의사가 이를 과감히 포기하고 독립투쟁을 결심하는 장면이기 때문이죠. 저희가 그냥 일상에 치여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좀 더 역사를 돌아보고 또 역사를 알게 되면은 어쩌면 저희 앞길도 역사 속에서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다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물론 찍고 있는 재현 장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살아계셨었던 생가라든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울산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박상진이라는 인물이 정말 중요했던 인물이고 꼭 기억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특집으로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박상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독립군 총사령으로 독립운동의 기틀을 마련한 고헌 박상진 의사. 그의 순국 100주년을 맞아 제작된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울산의 독립영웅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오전 8시 3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자 평가원이 전하는 TV 비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비우고 헹구고 분리해서 가지고 오면 한 달에 한 번 현금으로 돌려드리는 자원순환 가게를 운영 중인 필환경시대의 지구수다 시즌2 자원순환 8회, 9회 방송에 대해 돌아보겠습니다. 8회 방송에서는 쉽게 버려지는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아서 새로운 일상용품으로 자원순환하는 과정을 다뤘습니다. 약 2주간 실시한 리플 대작전에는 지구사랑 캠페인에 동참해온 착해가 지구인 108명이 동참해 주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 일상에서 생각보다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매일 버려지고 있다는 걸 알려줬는데요. 배달 음식을 담은 작은 용기, 또 페트병 뚜껑, 일회용 수저와 물티슈의 플라스틱 캡까지 종류와 크기 모두 상당하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 쓰레기는 처음부터 자원 활용을 위한 리사이클링 용도로 분리수거돼야 하는 플라스틱 용기나 부속품들인데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잘 몰라서 그리고 바빠서 간혹은 알면서도 너무 귀찮아서 지구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은 지구인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거꾸로 보여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해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용기를 택배로 보내준 참가자도 많았습니다. 울산방송이 제작한 로컬 프로그램이 회를 거듭하면서 전국 곳곳 시청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환경, 미래, 일상,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 행동하는 지구인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요. 지구사랑 캠페인 역시 작은 실천이 모여 한 걸음 크게 전진하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자원순환으로 완성된 비누 받침대를 참가자들에게 배송하는 과정은 제작진의 배려를 엿볼 수 있어 보는 재미와 소소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출근 전 이른 아침에 맨발로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줍는 맨발 덕분에 회원과 시민 운영진, 공동육아 동지야의 어린이 친구들까지 지구사랑 운동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실천으로 이뤄지는 것임을 또 한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리플 대작전은 이번 회로 마무리되었는데요. 향후에는 개인의 작은 노력이 기업의 동참으로 이어지고 공공기관의 제도 개선이나 또 다른 사회 공동의 캠페인으로 이어지는 현장을 발굴해서 시청자와 또다시 공유하는 장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평가원이 전하는 TV 비평, 필환경 시대의 지구수다 시즌2 자원순환 9회 비평을 시작합니다. 이번 9회 방송에서는 지구 환경을 위해 기업과 정부기관의 강력한 역할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지구 사랑을 위한 행동 요령에 앞서서 그 이전에 말하자면 공산품을 만드는 제조 과정부터 제품 사용 이후의 자원 회수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기업이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생수를 판매하고 빈 페트병을 회수하는 생수업체는 자원순환에 대한 기업의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한데 모은 페트병이 어떻게 수거되어 어떤 제품으로 바뀌는지도 잘 알려주었는데요. 100% 페트병만 사용해 페트 원사를 생산한 뒤 마스크와 의류 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시청자들에게 쓰레기 분리 배출 이후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향후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을 제시하고 올바른 소비 생활을 이어가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객관적 근거가 되는 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지구 환경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시도는 시청자들에게 확고한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과 법적 문제를 중점으로 다룬 점은 지구수다 본연의 취지를 알리는 데 효과가 컸습니다. 특히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이 어렵다는 내용은 큰 의문점을 남겼는데 유색 반투명 페트병이나 복합 재질 포장재를 줄이는 등 기업의 재질 개선 노력이나 이를 강제하는 제재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걸 제대로 피력하였습니다. 이번 방송은 지구수다가 자원순환 가게를 운영한 뒤 처음으로 단 하루 만에 130kg의 재활용품이 모였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울산 시민 하루 재활용품 배출량은 0.34kg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환산하면 무려 400명 이상이 지구수다의 자원순환 취지에 공감해서 직접 행동으로 옮겼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동참뿐 아니라 기업이 적극적 실천 의지를 다지도록 지구수다가 새로운 역할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기후 이상 변화로 인해 올해 7월 장마는 늦었던 반면 폭염은 더욱 일찍 찾아왔는데요. 다가올 8월의 더위도 심상치 않다고 하죠? 네. 곳곳에 따라 일시적인 소나기가 내리긴 했지만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8월에는 폭염이 더해질 것이란 기상청의 전망이 있었는데요. 아직 7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더울 생각에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더위 앞에서 장사 없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낮 시간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요. 외출을 피할 수가 없다면 가벼운 양산과 또 시원한 물 챙겨주시고 선크림도 꼼꼼히 발라주시면서 이 무더운 여름 온열 질환에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TV와 시청자 7월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